7년의 사랑을 이용하고 나를 배신한 그와 재회하는 날. 나는 내 생에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섰다. 텅 빈 가슴으로 울부짖던 지난날의 내가 아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그의 시선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이토록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그가 지금 곁에 있는 내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여 내게 속삭였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조금 긴장한 것 같아서요. 그는 바로 준우였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 7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내고 나를 구원해준 나의 CEO.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라서요. 나의 시선은 여전히 민호를 향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나와 준우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보냈다. 그것이 7년 전. 처음 그를 만났던 그때와는 너무도 다른 나의 모습이었다. 그 모든 고통과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공허함의 시간을 거쳐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 나이는 37.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꿈도, 야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었던 한 남자를 사랑했다. 그의 이름은 민호. 우리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 풋풋하고 순수했던 우리의 사랑은 7년 동안 이어졌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시간, 나의 젊음, 그리고 나의 믿음까지. 우리는 미래를 약속했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면서 나는 그가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 그의 모든 성공이 마치 나의 성공인 것처럼 기뻐했다. 민호는 결국 내가 그토록 바라던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의 미래가 무지개 빛으로 빛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민호가 회사에 들어간 후 우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었고 나의 전화와는 자주 끊기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그가 정말 바쁜가 싶었다. 그의 성공을 위해 내가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민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그의 회사 상사 딸과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자기야, 오늘 회식 끝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올 거지. 아빠가 보고 싶어 하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7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추억, 나의 헌신, 그의 달콤한 약속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가 나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세상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울부짖었다. 그에게 왜 그랬냐고 소리쳤지만 민호는 그저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지은아, 현실을 봐. 너와 나.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이제 불가능해.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너는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나의 자존심도, 그리고 내 삶의 이유도. 그 후로 몇 달 동안 나는 폐인처럼 지냈다.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내 인생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아무것도 나아가지 않고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나를 감쌌다. 내 마음속에 남은 것은 민호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어둠의 끝에서 나를 구원해줄 한 줄기 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서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이 남자, 준우였다. 민호와의 7년은 한편의 잘 짜인 비극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함께 미래를 그렸고, 낡은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었다. 나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꿈이 컸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선물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잠도 줄여가며 공부했고, 나는 그런 그를 응원하며 모든 것을 바쳤다. 내 모든 아르바이트 월급은 그의 학원비와 책값으로 들어갔다. 나는 나의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면서도 그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의 성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기업 JKI 그룹에 합격했다. 그날 우리는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나는 그의 성공이 기뻐서, 그는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 민호는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업무가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고, 주말 데이트는 회식이나 야근으로 대체되기 일쑤였다.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 회사 생활이 원래 저런가 보다. 내가 더 잘해줘야지. 하지만 그의 변명은 점점 더 잦아졌고, 우리의 대화는 단답형으로 바뀌었다. 전화 통화는 10분을 넘기지 못했고, 문자 메시지에는 응, 알았어 같은 무미건조한 단어만 남았다. 나는 불안했다.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밤늦게까지 그를 기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회사 앞까지 찾아간 적도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회사 부장과 함께 고급 외제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았다.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나는 민호를 믿었다.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우리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날도 나는 민호의 퇴근을 기다리며 작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두고 갔다는 그의 핸드폰. 평소에는 나에게 핸드폰을 맡기는 법이 없었던 그였기에 그날의 진동 소리는 내게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로 자기야, 오늘 오빠한테 잘 보여서 좋았어. 다음 주말에는 아빠랑 같이 골프 치자.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자기야는 누구지? 오빠는 또 누구? 그리고 아빠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목록을 훑었다.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민호의 또 다른 삶이 있었다. 그는 회사 상사 딸과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지은이는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랫동안 사랑해온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민호는 새벽이 되어서야 술에 취해 돌아왔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핸드폰을 내밀며 물었다.
이게 다 뭐야? 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잖아. 내가 말하려고 했어. 그의 태도에 나는 더욱 절망했다. 그는 내게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아하는 듯 했다. 나는 울면서 소리쳤다. 우리가 사랑한 7년은 뭐였어? 내가 너한테 바친 모든 것은. 민호는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랑 지은아. 나는 성공하고 싶었어. 너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었어. 나는 JK그룹 회장님, 사위가 될 수 있어. 너는 내게 더 이상 필요 없어. 그의 말이 내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내가 사랑했던 민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성공을 위해 사랑을 팔아버린 괴물이었다. 나는 그를 향한 모든 감정이 순식간의 증거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7년의 사랑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그 후로 나는 폐인처럼 지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내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 희망, 그리고 나 자신까지. 세상은 나를 버린 듯 했고 나는 혼자 남겨진 외톨이였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고 공허한 마음을 안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지만 나는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렇게 버티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호가 떠난 후 나의 삶은 정지된 영상처럼 멈춰 있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회사에 가서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것도, 저녁에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가끔씩 친구들이 찾아와 나를 위로했지만 그들의 위로는 내 마음속의 깊은 구멍을 메울 수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켰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동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치 나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이 꾸려졌다. 우리 회사와 협력 관계인 C&D라는 대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였다. 나는 그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로 배정받았다. 의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였지만 상사의 명령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C&D 본사 건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바로 그가 준우였다. 첫 만남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나는 애써 무시하고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꺼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김지은 씨, 맞죠?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최준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곧바로 프로젝트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 내내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다. 나의 머릿속은 아직도 민호와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집중력이 바닥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준우는 나를 따로 불러 세웠다. 김지은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표정이 안 좋으셔서. 나는 당황했다.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내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힘든 일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끔은 솔직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찡했다. 그는 나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한마디가 텅 빈 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같이 만났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했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나는 그의 일 처리 방식에 놀랐다. 그는 철저하고 완벽주의자였지만 동시에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나를 배려해 주었다. 점심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먼저 물어봤고 회의가 끝나면 나를 회사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그런 그의 행동이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배려에는 어떤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배려였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묻고 말았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요, 그냥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는 일이 오랜만이라서. 그의 말에 나는 울컥했다. 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동정하는 걸까? 나는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가 나의 삶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민우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잠시 잊혀졌다. 나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열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나의 아픔을 묻지 않았다. 그저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나를 구속하지 않는 자유를 느꼈다. 7년 동안 민우에게 갇혀 있었던 내가 이제서야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존재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내 삶에 들어온 후로 나의 세상은 조금씩 색깔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잿빛으로 변했던 나의 세상에 서서히 따뜻한 빛깔이 번지기 시작했다. 준우와의 공동 프로젝트는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더 이상 텅 빈 공허함이 나를 덮치지 않았다. 나는 출근길에 그의 얼굴을 떠올렸고 회의 시간 그의 날카로운 질문과 통찰력 있는 분석에 귀 기울였다. 그는 단순히 능력 있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였다. 팀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는 조용히 다가가 도움을 주었고 작은 성과에도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민호가 성공을 위해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보며 환멸을 느꼈던 나에게 준우의 존재는 마치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야근을 하게 되었다. 늦은 시간.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던 준우가 말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뭐라도 먹고 하죠.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그가 꺼낸 것은 투박한 모양의 김밥과 작은 캔 커피였다. 어머니가 아침에 싸주신 거예요.
혹시나 늦게까지 일할까봐 챙겨주셨네요.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CEO가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몫으로 김밥 한 줄을 건넸다. 맛은 보장 못합니다.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셔서요. 그의 말에 나는 풋하고 웃음이 터졌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어색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김밥을 먹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가 단지 차가운 머리를 가진 사업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김지은 씨는 꿈이 뭐였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꿈이라. 민호를 만나기 전에는 내게도 소박한 꿈이 있었다. 작은 카페를 열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하지만 민호와 함께한 7년 동안 나의 꿈은 그의 꿈이 되어버렸다. 그의 성공이 나의 꿈이었고 나의 행복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민호와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얼마 전까지 7년 동안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준우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재촉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의 말을 경청했다. 나는 그에게 민호가 나를 어떻게 이용하고 버렸는지, 그 배신감과 상실감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했는지를 이야기했다. 내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마친 후 준우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다. 그리고는 말했다. 참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지은 씨,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은 씨의 7년을 훔쳐갔을지 몰라도 지은 씨의 미래까지 훔쳐갈 수는 없어요. 7년은 아프고 슬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지은 씨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나를 나약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아픔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나는 멈춰 있던 내 삶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는 나를 한없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모닝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산책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나에게 부담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두려웠다. 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것이 준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나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 삶의 균형추가 되어주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이해했다. 나는 그가 왜 그토록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민호에 대한 아픈 기억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민호에 대한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갉아먹지 않는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민호가 내게 남긴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상처 위에 준우라는 이름의 따뜻한 밴드가 붙여진 느낌이었다. 어느덧 프로젝트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성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우리 회사는 물론 C&D에서도 만족해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준우는 내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지은 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제가 근사한 곳에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나는 그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다. 우리는 회사가 아닌 평범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는 평소 입던 정장이 아닌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고, 나는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왔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대신 서로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음악을 좋아했고,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때 준우가 말했다. 지은 씨, 저는 지은 씨가 좋아요.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그의 고백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민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두려웠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여는 것이 나의 침묵을 오해했는지 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담스러우면 미안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은 씨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지은 씨의 아픔을 나누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며 내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호와 헤어진 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준우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모든 눈물을 쏟아낸 후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다. 준우 씨, 저도 준우 씨가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두려워요. 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게 무서워요. 나의 고백에 그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제가 다가가도 될까요? 천천히. 지은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닌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가진 두 사람이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준우는 나의 일상에 스며들어왔다. 그는 매일 아침 꽃을 한 송이씩 가져다 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는 내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랑 덕분에 나는 민호에게 받았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겁지 않았지만 단단하고 견고했다. 그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그는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서로의 삶을 치유해주는 구원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관계는 행복으로 가득했지만 그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준우와 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선과 소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CEO와 만난다는 사실은 곧
회사 내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유능한 직원으로 칭찬받던 나는 어느새 회장님에게 몸을 팔아 성공하려는 여자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 앞에서 수군거렸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나를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 시선들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다. 민호에게 배신당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그때는 민호의 배신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세상이 나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들이 너무나 아팠다. 나는 준우에게 말했다. 준우 씨, 우리 그냥 비밀로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어요. 나의 말에 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은 씨, 왜 우리가 숨어야 하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지은 씨를 사랑하고 지은 씨도 나를 사랑하잖아요. 왜 우리가 남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숨겨야 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당당함과 확신에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아직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후 찾아왔다. 바로 민호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내가 준우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내가 준우에게부터 출세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버리고 이제는 그 남자한테 붙었냐. 그의 비난에 나는 분노했다. 너야말로 나한테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네가 나한테 했던 짓은 다 잊었어. 내 7년을 짓밟은 사람이. 나는 그의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호는 회사로 찾아왔고 준우에게도 연락을 했다. 그는 준우에게 내가 얼마나 쉬운 여자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단지 일시적인 유흥이었다고 모함했다. 나는 민호의 뻔뻔함에 몸서리쳤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준우와 나의 관계를 망치려 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준우가 민호의 말을 믿고 나를 떠나면 어쩌지 나는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일까? 나는 준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호가 회사에 찾아와 나를 모함한 일, 그리고 내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까지. 준우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지은 씨, 민호라는 사람 참 안쓰럽네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줄 아나 봐요. 하지만 걱정 마요. 나는 지은 씨를 믿어요. 그리고 나는 지은 씨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요. 그 사람의 말 따위는 아무 의미 없어요. 준우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울컥했다. 그는 나를 믿어주었다. 민호는 나를 버렸지만 준우는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민호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우 씨, 고마워요. 준우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당당해질게요. 나의 말에 준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준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고 있었다. 민호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다. 그는 내가 준우와 사귀는 것을 회사 전체에 퍼뜨렸고 심지어는
준우의 회색까지 내 평판을 깎아내리는 익명의 제보를 넣었다. 나는 그의 집착에 몸서리쳤다. 그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순수했던 민호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끌어내리려는 비열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무너질 뻔했다. 준우가 아니었다면 나는 또다시 혼자만의 동굴에 갇혀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준우는 굳건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 마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준우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민호에게 직접 찾아갔다. 민호는 내가 자신을 찾아오자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봐, 지은아. 결국 너도 나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 그의 말에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너 아니. 민호 씨, 당신을 찾아온 건 당신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나의 단호한 태도에 민호는 당황하는 듯 했다.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하는 모든 짓들,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남긴 상처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 당신은 나를 짓밟고 올라섰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이 짓밟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인간성이라는 것을 알아둬.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야. 나는 민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떠난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당신처럼 나를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내가 진심으로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내게 소리쳤다. 웃기지 마, 너 같은 애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해줘. 그 자식도 너 이용하는 거야. 그의 비난에 나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를 가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호 씨, 당신은 평생 당신 자신에게 갇혀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날이 올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민호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서서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그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행복했다. 그날 밤 나는 준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내가 민우에게 가서 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느꼈던 감정들까지. 준우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지은 씨, 정말 장하네요. 지은 씨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의 칭찬에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언제나 준우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고 내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었다. 그는 내게 진정한 구원이었다. 민호와의 마지막 대화 후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그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준우는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다. 지은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마음이 편안해졌나 봐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준우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용서했거든요. 나는 준우에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민호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것, 그리고 그가 나를 이용하도록 허락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나는 내가 바보 같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은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지은 씨는 그저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죠.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죠.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나는 준우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민호의 배신은 나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가장 깊게 만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우는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나를 용서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덮어주는 대신 그 상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스며들었다. 주말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바다를 보러 갔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다. 준우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작업실을 만들어 주었고 나는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겁게 불타오르기보다는 따뜻하고 은은하게 빛나는 촛불 같았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어느 날 나는 준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우 씨? 준우 씨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없으세요? 나의 질문에 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있죠.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나는 준우가 언제나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도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준우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준우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면서 그녀는 결국 그를 떠났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돈, 명예, 모든 것을. 하지만 그녀가 원했던 건 그냥 저였어요. 바쁜 저 말고 그냥 평범한 남자친구인 저는 그녀의 소박한 바람조차 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떠났고 저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죠. 준우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처럼 아파하고 외로워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준우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 씨. 그래서 저는 지은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지은 씨는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었어요. 웃는 법, 행복해하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까지.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라는 것을요. 그의 고백에 나는 감동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평온했다. 나는 그가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우 씨, 저도 준우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평생 함께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준우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회사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수군거릴 수 없었다. 준우는 내가 그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모든 직원들에게 말했다. 김지은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지은 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저와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모두가 놀랐다. 나는 그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다. 민호는 나를 숨기려 했지만 준우는 나를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었다.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는 읽지 않고 삭제했다. 그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몰랐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그의 진심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차가운 답장을 보냈다. 당신은 이미 늦었어.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제 그만해. 나의 단호한 태도에 민호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는 드디어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나는 회사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들었다. C&D와 우리 회사가 공동 주최하는 자선갈라 디너에 준우와 함께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행사는 매년 열리는 가장 큰 행사였고, 그곳에는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당연히 민호와 그의 약혼 여인 JK그룹 회장 딸도 참석할 터였다. 나는 조금 긴장했지만 준우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지은 씨는 그냥 지은 씨답게 빛나기만 하면 돼요. 그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춤 제작 드레스를 입었다. 준우는 행사 몇 주 전부터 나를 유명 디자이너에게 데려가 드레스를 맞춰주었다. 디자이너는 나의 체형을 고려해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어주었다.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화려하지만 우아한 드레스와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준우가 선물해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나를 여왕처럼 보이게 했다. 나는 7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내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행사 당일, 나는 준우의 팔짱을 끼고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지는 화려한 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는 듯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주지 못했다. 나는 준우의 든든한 팔을 잡고 당당하게 걸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민호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평생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그 앞에 섰다. 우리는 홀 중앙으로 걸어갔다. 나는 민호와 그의 약혼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민호는 나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이토록 변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약혼녀는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보란 듯이 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우 씨, 잠시만요. 아는 분이 계셔서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나의 말에 준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민호와 그의 약혼녀에게 당당하게 다가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민호와 그의 약혼녀 앞에 섰다. 민호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의 약혼녀는 나를 힐끗거리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그리고 민호 씨, 약혼녀분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나의 인사에 민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약혼녀는 불쾌하다는 듯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민호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나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뻥긋거렸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평생 비참하게 살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었다. 그때 준우가 다가와 나의 어깨를 감쌌다. 지은 씨, 아는 분들이세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전에 알던 분들이에요. 준우는 민호와 그의 약혼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준우라고 합니다. 지은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그의 말에 민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준우가 자신의 약혼녀 아버지의 라이벌 회사 CEO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민호는 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최준우 이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손을 놓았다. 네, 영광입니다. 준우는 나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민호는 그곳에 서서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약혼녀는 그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그들의 표정은 쟁반같이 굳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준우의 팔을 잡고 호를 거닐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준우는 그들에게 나를 나의 지은 씨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달았다. 민호는 나에게 사랑을 이용했지만 준우는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갈라 디너가 끝난 후 준우와 나는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준우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준우 씨 덕분에 제가 민호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지은 씨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작고 예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 나는 꿈에 그리던 나만의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매일 그림을 그린다. 준우는 여전히 바쁘지만 그는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낸다. 그는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직접 내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앨범을 보았다. 그 속에는 7년 전 민호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진들을 보며 아파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준우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은 씨, 힘들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준우 씨를 만난 것도 민호 덕분이었으니까요. 나의 말에 준우는 따뜻하게 웃었다. 나는 민호의 배신이 나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준우라는 이름에 따뜻한 사랑이 더 씹혀졌다. 나는 더 이상 민호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는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었으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소하고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